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팡 한방교실 동물사랑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기약에 대한 내용인데, 시중에서 나오는 감기약 중에는 한방약 감기약, 양방약 감기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약의 감기약이고 양방약의 감기약이고, 시중에 여러 많은 감기약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감기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약의 감기약을 설명을 드리면, 이 감체온이라는 갈근탕인데, 이 감체온이라는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에게 썼을 경우에 아주 잘 듣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효능은 몸살 감기, 몸살, 두통, 발열, 감기. 몸살 감기와 감기는 또 차이가 있죠. 이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그 감기 치료에 있어서 몸을 덮여주면서 그 감기 치료에 있어서 몸을 덮여주면서 면역을 향상시키며 치료하는 약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솔 갈근탕 과립,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개와 고양이 감기 증상에 쓰게 되면 아주 잘 듣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칼리스 바이러스, 허피 바이러스, 요 두 종류의 흔히 고양이 감기라고 하는 칼리스 바이러스, 허피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감기에 듣는 약제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감기에 듣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솔 갈근탕 과립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효능이 감기, 코감기, 어깨 결림, 두통이라 나와 있는데, 이 제제를 썼을 경우에도 잘 듣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에서 나오는 생강 쌍화골드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쌍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화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면은 그 감기에 있어서 잘 치료가 되지가 않고 오래가는 감기가 있죠. 그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체내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감기가 잘 안 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낫지 않는 감기에 쓰는 한방제제가 쌍화탕인데, 쌍화탕 같은 경우에는 몸을 덮여주면서 면역성을 증강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면서 자연적으로 낫게끔 유도를 하는 한방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표로는 생강 쌍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쌍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쌍화탕 계통의 약재들 중에 음료용이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보면은 혼합 식품의 유형으로 혼합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료용이죠, 음료용. 이런 음료용 쌍화탕 같은 경우에도 감기에 쓰게 되면은 잘 낫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셔서 일반 의약품 쌍화탕을 달라고 하시면 일반 의약품 쌍화탕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병으로 됐는데 병으로 된 쌍화탕인데 상표명으로는 쌍화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물은 쌍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혼합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용이죠. 일반 의약품 쌍화탕이 아니더라도 음료용 쌍화탕을 감기에 썼을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중에는 여러 다양한 한방 감기약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동제약이니 뭐 경진제약이니 뭐 한솔제약이니 이런 다양한 한방 제조사의 감기치료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약국에 가셔서
약사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강리약 같은 경우에는 테라플루라는 게 있는데, 잘들 아시죠? 테라플루라는 이 강리약.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아주 잘났잖아요. 이 테라플루라는 강리약 같은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에게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약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성분에 보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재를 개와 고양이에게 썼을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에 약하기 때문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감기 성분이 들어있는 양방제제를 그대로 먹였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양방종합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아미노펜은 소독물에 속하는 개와 고양이에게 썼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중에 나오는 여러 양방종합감기약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게 되면은 큰일 나죠. 시중에 나오는 양방종합감기약의 주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와 고양이에게는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갈근탕에도 계피가 들어있고, 개소나무 껍질이죠. 계피란 게. 쌍화탕에도 계피란 것이 들어있고, 계피란 것은 개소나무 껍질이죠. 갈근탕에도 보면은 개소나무 가지인 게지란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소나무 껍질이나 개소나무 가지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계피나 게지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계피가 들어있는 갈근탕이나 게지가 들어있는 쌍화탕을 임신한 개나 고양이에게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근탕이나 쌍화탕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는 절대 쓰시지 마세요. 이 약재를 대신해서 쓸만한 약재가 민들레라는 것이 있는데, 민들레를 달에서 먹이게 되면은 감기가 아주 잘 낫습니다.
감기에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임신한 개나 고양이에게 쓸 경우에는 갈건탕이나 쌍화탕을 쓰시지 마시고 민들레를 쓰십시오. 민들레를 쓰시게 되면은 개나 고양이 감기에게 아주 효과가 크니까 민들레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액체로 되어 있는 약을 먹일 경우에는 어떻게 먹이냐? 주사기로 먹여야 됩니다. 숟가락으로 다른 어떤 도구로는 애들한테 약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큰 주사기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형견 이상의 체중을 가진 개에게 액체로 된 약을 먹일 경우에는 큰 주사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관장주사기를 60cc 관장주사기를 사용하거나 20cc 주사기를 사용하십시오. 20cc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늘은 추유통에 버리고 주사기로만 애들한테 약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도 중형견 이상의 개에게 먹일 경우에는 60cc 관장주사기나 60cc 관장주사기 같은 경우는 주사바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60cc 관장주사기나 20cc 주사기로 먹이면 됩니다. 소형견에게는 그리고 소형견에게는 20cc 그리고 중형견이나 소형견에게는 20cc 주사기로 약물을 먹이시면 되는데, 체중이 3kg까지는 20cc 주사기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kg 이하의 그리고 1kg 이하의 개나 강아지에게 먹일 경우에는 (3cc)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이 3cc 주사기로 1kg 이하의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형견 3kg까지는 20cc 주사기로 먹이면 되고, 고양이에게도 20cc
주사기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